원격에 대해서는 그 사마천의 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말의 격이 그 사람을 결정짓는다. 이 말의 힘, 말의 프레임, 이 언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꿈꾸는 사람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 꿈꾸는 클래스. 안녕하세요. 에나콜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원격과 품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예전에 그 여성 걸그룹 아브라카다브라의 뜻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갑자기 질문 드려서 여성 걸그룹 노래는 알겠는데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 대부분 아마 그러실 텐데,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말을 반복하는지가 결국 나의 삶, 나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원격에 대해서는 그 사마천의 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말의 격이 그 사람을 결정짓는다.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말의 힘, 말의 프레임, 이 언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합니다만, 오늘 그 가정사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원격과 품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성을 인식했으면 하는데, 저는 이제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제 축구를 했었는데, 워낙 이제 축구를 잘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부상도 많고 여러 가지 좀 힘든 점이 좀 많아서 중3 때 제가 좀 강제적으로 아빠로서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그만두게 했는데, 이 녀석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서 이제 방황이 굉장히 좀 심해진 겁니다.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도 많았겠죠. 적지 않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됐고, 저도 본의 아니게 원격과 이런 내용들을 전하고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실수를 많이 범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많이 안 좋은 말들도 쓰게 됐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공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면들이 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주면서 우리가 좀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전하고서 제가 그 이후로 이제 침묵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침묵을 한 거는 이제 아이를 내려놓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반복하면서 지켜보겠다. 그런데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를 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학생으로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데, 물론 공부는 좀 내려놨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시도하고, 아니 근데 생각보다 제가 향한 거 이상으로 학생치고는 굉장히 좋은 수입들을 만들어내고 또 어떤 사업성을 이제 수완을 발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빠지만 나 이 부분 진짜 좀 존경스럽다. 아빠지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장자로서 혹은 리더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존경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죠.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런 말들을 하고 나니까 아이와의 관계가 굉장히 더 돈독해지고 신뢰감 있게 가더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 말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크게 대단한 예어가 아니어도 우리가 살면서 마랑만이로 천냥미를 갚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업에서도 리더분들이 구성원들한테 굉장히 존경받고 싶고 존경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만, 반대로 구성원들도 그러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장에서 혹은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가 아이에 대해서 구성원들한테 내가 진짜 이 부분 좀 존경한다, 존경스럽다 라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생각지도 않게 대단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는 건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남자는 누구한테 목숨을 바친다 그러죠? 여자는 누구한테 목숨을 바친다 그래요? 절대 안 바치나요? 표정들이 절대 안 바치겠다는 표정이신데, 남자는 누구한테 목숨을 바친다고? 그렇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서 목숨을 바친다 그러죠. 여자는 누구에서 목숨을 바친다 그래요?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합니다. 결국 뭐냐면 인정과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뭘 준다? 네, 그렇죠.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신뢰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의 말과 사랑의 말을 전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가깝게 지나는 그 영화국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양해를 먼저 구하지 않고 사례를 얘기하게 되는데 가끔 이제 저희 나이 또래 고등학교 아들 혹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딸들도 마찬가지겠죠. 갈등이 좀 심해진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렇죠? 3년간 대화를 안 한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내가 아빠로서 정말 너무 힘들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아이를 위한 건데 왜 그렇게 됐을까? 왜 뭐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한 거야 아이가. 그런데 이제 아빠가 이제 좀 흥분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격한 말들이 와갔겠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손찌검이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 3년 동안 대화가 중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쉽게 풀릴 수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아들을 사랑하냐? 아, 나 자기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진짜 아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딱 2가지만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거 없이 오늘 집에 들어가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루 이틀 더 지나서 집에 들어가면 문을 두드린 다음에 딱 이거 한 가지만 해라. 다른 건 하지 말고 정확하게 눈을 보고 아들아 사랑한다. 그리고 그냥 안아만 주라고 했어.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아, 어색해. 왜 이러는데? 뭐 이렇게 소리 질렀을까? 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자 둘이서 그 방 안에서 2시간 동안 콧물 눈물 흘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엄격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말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이 혹은 리더로서 내가 사장으로서 혹은 뭐 아빠로서 엄마로서 이 3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3가지 격이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첫 번째가 엄격이고 2번째가 인격이고 3번째가 품격인 것 같은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전에 고사성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엄격이 곧 인격이고 엄격이 곧 품격이다. 내가 어떤 말을 반복하는지가 그 사람의 격이 이렇게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격이 높아지는 것이죠. 저는 뭐 리더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기업체 사장이나 임원들 같은 경우에도 리더십을 다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엄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엄격의 대표적인 예가 저는 질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진 그 질문의 격이 결국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드러내게 된다. 품격에 대한 부분은 결국 엄격이기도 하지만 이 품격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디그니티라고 해서 이 자존감 혹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확신하는 부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놀라운 얘기 하나 드릴까요? 이 타이타닉이 진짜 뭐 영화로도 엄청나게 약 1,500명의 사상자가 나는데 그 사실 혹시 아십니까? 저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만 생각하지 마시고 타이타닉의 실화에 들어가면 놀랍게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가 그 타이타닉호에 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 있었어요. 에스터라는 최고의 부호가 타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5개월 태아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뭐 큰 부자니까 뭐 내가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에스터라는 분이 와이프를 배를 타게 하고 자기는 끝까지 그 배에서 누구라도 이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을까요? 누구라도 살고 싶은 본능이 있을 텐데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신사로서 약한 자들을 배에 태우지 않는다라면 난 평생에 불명예스럽게 살아갈 것이다. 저는 그 품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자존감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생각해 보면 자존감 있는 사람은 자존심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존심이라는 건 타인과의 어떤 비교치라고 한다면 자존감은 나에 대한 들여다봄, 나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의 올곧이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사실 뭐 성직자분들, 뭐 스님이나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대부분 신에게 어떤 부분을 질문을 던지지만 특히
특히 스님들 같은 경우에 해탈이라고 하죠. 이 득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뜻이 뭘까요? 예. 내가 가야 될 길을 아는 것인데 내가 가야 될 길을 안다라는 건 뭐냐면 자존이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가져야 될 어떤 삶의 방향성들을 냉정하게.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나를 아는 자, 스스로 돕는 자가 하늘도 돕는 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요즘같이 혼란한 시기에 굉장히 또 경기도 어렵고 우리 애청하시는 분들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고 계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엄격과 품격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무언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용기가 되는 말들을 얼마만큼 반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가 나를 들이켜 봤을 때 나의 자존이라고 하잖아요. 화살을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면서 스스로를 칭찬하고 스스로 인정해 줄 수 있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결국 외로워질 거다. 외로워서 결혼하면 더욱 외로워질 거다. 아마 대부분 이 결혼하신 분들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죠? 외로워서 막 결혼하면 뭔가 이렇게 다시 더 외로워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 어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코로나 이후에 특히 자영업자분들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에게 내가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좀 사랑해주고 나에 대한 부분에서 좀 귀한 표현들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 부처님의 이 얘기 참 좋아요. 제가 강연이나 강의 때마다 매번 반복하는 게 있는데 나를 만든 건 나다. 네, 저만 감동인가요? 감동이 없으신가요? 네, 잘 생각해보면 결국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인데 그 선택의 가장 중심,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어떤 말을 반복하는가 그리고 나에게 어떠어떠한 부분에 정말 귀함을 스스로가 채워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너무 많은 것들을 사람들한테 비교하지 말고 오로지 올고지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에게 더 집중하면서 스스로에게 그래서 저는 나에게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스스로를 인정하고 스스로가 자기 사랑을 좀 확신을 가졌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셔서 멋지게 승리하는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병정현 선수 고맙습니다.